이분은 교육생들 중 억대셀러만 수십 명이 될 정도로 쿠팡 교육 중에서 가히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현 시점 온라인 사업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신만 유튜버 돈크라테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크라테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돈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쿠팡 셀러를 하면서 이제 로켓크로스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유튜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켓크로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억대 매출을 내시는 수강생분들이 셀 수 없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방금 휴식 시간만 해도 다들 오셔가지고 이제 꽤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성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강생분들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의 성장을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파민이 터지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수강생분들의 이제 열정으로 되게 높게 성과가 잘 나와서 최근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실버 버튼을 받게 되어서 기분이 좋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CN인사이더 대표님께서 자리를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실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하시더라고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나오셨던 분들만 봐도 이제 온라인 셀러라고 하시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상품을 찾을 때에도 타겟이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매출 규모부터 관심사까지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보다 매출이 더 높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공이 더 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여기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오히려 좀 너무 거만하게 들리지 않을까 라는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함께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돈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젊은 대표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 마냥 어렵게 생각했던 중국 소싱 사앱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첫 창업은 음식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나름 프랜차이즈들을 좀 제치고 이제 배달의 민족 맛집랭킹 1등을 1년 동안 유지하면서 가맹점도 5개가 넘어가고 10개까지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20대 중반치고는 절대 부족하지 않은 돈은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사업은 매출의 한계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가게를 늘려야지만이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구조인데 가게를 늘리려면 자본이나 인력, 시스템 등이 계속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그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정리하고 온라인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셀러라는 직업은 가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만 늘려도 충분히 매출을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에 대해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맛집 랭킹 1등 출신이라는 좀 자신감, 자부심을 느끼고 좀 비장하게 시작은 했지만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참하게 대실패를 했었습니다. 20대에 이제 1억이라는 빚을 지게 됐었고 정말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터닝 포인트라는 게 한 번씩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쿠팡 로켓크로스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로켓크로스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쿠팡이 주문 처리나 배송, CS 등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로켓크로스 특성상 반드시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또 반대로 쿠팡의 충성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또 대부분의 업무들을 쿠팡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저희의 업무 효율 또한 굉장히 좋은 판매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입을 하시는 판매자라면 혹은 중국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로켓크로스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로켓크로스를 시작을 한 지 단 한 달 만에 1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을 했었고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난 그 시기 때쯤에는 제가 벌려놓은 빚들을 전부 다 갚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이 내심 가슴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망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로켓그로스라는 사업은 매출이 잘 나오는 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재고들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제 큰 손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단기간 매출을 내는 방법이나 뭐 대박 상품을 찾는 거 이런 방법들보다는 실패 없는 사업, 좀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로켓그로스 셀러분들, 뭐 쿠팡 셀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점을 제가 3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라면 조금은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힘들다. 업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소싱부터 뭐 마케팅, 디자인 주문 처리, 배송 CS 이런 부분들을 모두 혼자서 하기에는 가끔씩은 이게 버거움을 넘어서 괴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로켓그로스는 이제 쿠팡이 대부분의 업무를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창고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품들을 개별 포장을 해야 되고 이 바코드가 그려진 스티커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하루에 뭐 수십 개,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가 팔리게 되면 그 바코드를 붙이는 간편한 작업조차 굉장히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로켓그로스뿐만 아니라 일반 배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높은 매출을 내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들도 제가 직접 포장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미리 개별 포장을 해주고 이 스티커, 바코드를 붙여주는 그런 수입 대행지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CN인사이더와 저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로켓그로스는요, 이게 상품을 개별 포장만 하는 거를 떠나서 상품 박스마다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에 문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CN인사이드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직접 물건을 수령해서 이런 문서 작업을 하고 배송까지 해줘야 됩니다. CN인사이드 대표님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더니 이미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FBC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모든 포장이 다 되어지고 있고 직접 받을 필요 없이 쿠팡 창고로 이제 한 번에 다 입고까지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창고가 없어도 로켓그로스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업무들이 간소화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저희 회사에서는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실무들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소싱과 마케팅은 외주분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전부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CN인사들을 쓰고 있고 주문 처리, 배송 CS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배송을 과감히 포기하고 100% 로켓그로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이렇게 실무를 거의 90% 가까이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분들은 거의 이제 외주분이나 업체들을 관리하는 업무만 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눈에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직접적인 실무를 이제 거의 하지 않은 지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기도 한데요. 소싱을 외주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그럼 판매가 안 되면 악성 재고가 되는 게 아닌가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두 번째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안 팔린다. 제가 하고 있는 로켓그로스는 이제 무조건 물건을 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사입해온 물건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굉장히 불규칙적인데요. 아무리 상품을 잘 계획하고 광고를 마케팅을 해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나름 이때까지 갈고 닦은 실력으로 상품을 계획하고 마케팅까지 했는데 전혀 판매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사업을 방금 갓 시작한 저희 수강생분들이 그 상품들 수십 개, 수백 개씩 판매하는 걸 보고 정말 진짜 불규칙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되게 자주 발생합니다. 저를 포함한 수강생분들은 낮은 업무량을 유지하면서 높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상품 하나하나를 굉장히 높은 판매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가만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들이 정말 팔리게끔 예쁘게 세팅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제 강의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상품들도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때가 두려워서 중국 소싱을 좀 망설이게 되는 거죠. 중국 소싱을 떠나서 사입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중국 수입의 가장 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렴하죠. 판매가를 높게 설정해서 판매하기 위해 예쁘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을
중국 수입 원가에 가깝게 판매가를 낮게 세팅하면 거의 80% 이상의 재고가 다 판매가 됩니다.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저렴하게 판매할수록 노출도 잘 되고 쉽게 구매가 일어나는 플랫폼이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쿠팡 로켓크로스 판매 채널에서는 중국 수입의 가장 큰 부담인 이 재고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과정 중에 좋은 결과를 내는 상품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거고요. 안 좋은 결과가 나는 상품들은 빠르게 원금 회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면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성공하는 상품만 쌓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소싱을 매주에게 맡기고 있고요. 상품을 많게는 하루에 5개, 10개씩 소싱해서 상품을 중고 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 또한 한 달에 1, 2억, 많게는 5, 6억씩 매출을 내시는 분들도 실제 판매하는 상품의 수는 10개가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 잘 팔리는 상품에도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상품들도 판매가 잘 되어서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품들도 갑자기 노출이나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혹은 경쟁사들이 들어와서 내 상품을 뺏기는 일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분명히 잘 나가던 상품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악성 재고가 되어 있는 거죠. 높은 매출을 만들어주는 상품들이 있어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또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고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물건을 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규칙이나 데이터는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판매량과 검색량을 분석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하루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3번까지도 되게 잦은 발주를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고 관리를 매우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고는 적을 정도로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우리 판매 데이터나 재고, 수입에 걸리는 시간, 다양한 리스크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또 한 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 또한 이제 회사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걸어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품과 브랜드를 분산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 브랜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팡의 불규칙적인 플랫폼에서도 상품 하나, 브랜드 하나가 통째로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상품과 브랜드들이 받쳐주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여러 사업체에서 자주 발주를 놓고 잦은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에 대한 비용도 꽤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A라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모든 수입을 하고 있고 이 B, C, D 다른 사업체로 이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수입 절차도 줄이면서 수입 비용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N 인사이더와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공동구매 서비스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CN이 이제 소규모 셀러들의 주문권을 한 번에 모아서 수입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추후에는 소규모 셀러분들도 이 방법이 사용을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중국 수입을 하시는 셀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이랑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수입을 하지만 로켓크로스를 하지 않거나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걱정 내려놓으시고 한 번쯤은 과감하게 도전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여권이라는 걸 중국 출장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거기서 가운데 분이 연매출 2조 규모를 운영을 하고 있는 엄청 거대한 회사의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창고가 35,000평이고 직원 수가 6,000명이라고 합니다. 저 놀랐던 거는 보통 3PL 업체에서 많게는 한 달에 3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 택배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회사에서는 하루에 주문 수가 180만 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거는 이분이 88년생이시고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놀랐던 거는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4,000개라고 하더라고요. 4,000개.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조인데 하나의 큰 회사에서 여러 개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이미 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이랑 만나게 되면서 또 어떤 확신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수억 원의 매출을 가져다 준다면 가맹점들이 본사의 매출을 가져다 주듯 나도 온라인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직원분들이 20명만 있어도 매월 수억 원의 이익금이 생길 거고 연간 수십억 원의 이익금이 생길 겁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배달 매장을 운영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음식점 사업을.
이제 가맹점을 내주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요리 실력이 모자른 사람, 사업을 운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맛과 똑같은 업무 능력을 만들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레시피와 정확한 매뉴얼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레시피와 매뉴얼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이걸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이건 진짜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온라인 사업은 한계가 없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내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총 6명의 매니저분들이 만들어졌고요. 각자 적게는 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월 4천만 원까지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쿠팡 사업을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와 강의 사업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게 됐고요. 저는 26년에는 이런 매니저분들을 한 20분 정도 데리고 올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한 40명 정도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도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시작은 유튜브를 보고 시작한 작은 셀러였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누군가에겐 정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결국 실패 확률을 줄이고 이 반복 가능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전략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성장이 누군가에겐 방향이 되고 누군가에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강연 다 보셨다면? 감사합니다. 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